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카타르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대한민국 3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함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요. 소파스코어는 아시안컵 우승국인 카타르는 2명의 선수가 뽑혔다. 대한민국은 베스트 11에 3명이나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MVP이자 득점왕을 차지한 아피프, 16강 탈락에도 득점 2위에 오른 후세인 그리고 요르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결승을 이끈 알타마리는 아시안컵을 빛낸 스타들이었습니다. 좌우 측면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자랑스럽게 배치됐습니다. 손흥민은 3골, 이강인은 3골 1도움으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끈 주역입니다. 손흥민은 호주와의 8강에서 역전승을 이끌었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바레인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ESPN도 아시안컵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 서령우가 이름을 올려 우승팀 카타르와 함께 가장 많은 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한국 선수 중 손흥민과 함께 가장 많은 3골을 터뜨렸습니다. ESPN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불안했지만 이강인이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다며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고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옵타를 인용해 오픈 플레이를 통한 기회 창출과 기대 어시스트 부문에서 대회 1위를 기록했다고도 보탰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에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2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몸이 무거운 이유를 우승권 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이후로 몸이 올라오도록 맞췄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엔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엔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서 비티냐와 루카 에르난데스와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티냐가 이강인에게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실제로 해보고 있고 루카 에르난데스도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여 이강인 선수가 시연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입니다. 지난 AC밀란과의 챔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에 이은 슈팅이 골퍼스트를 맞아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바디 페인팅의 지루가 완전히 속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강인 선수의 바디 페인팅이 워낙 좋아서 카메라까지도 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훈련장에서 비티냐, 루카 에르난데스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있는 모습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인 바디 페인팅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